네, 마켓리더 특급 전략 이채원 한국밸류 자산운용 부사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떻습니까? 요즘 시장 상황이 그동안은 워낙 좀 갇혀 있었고요. 최근에 좀 변동성이 있긴 한데 어찌 보면 사실 가치 투자를 얘기하기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제 가치로만 보면 뭐 PBR이 낮다든지 뭐 이렇게 가치로만 봤을 때 싸다고 사는 종목들이 못 움직이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보면 펀드 수익률은 좋으시죠? 예, 네. 상대적으로 괜찮습니다. 네, 예. 가치 투자자들 입장에서 볼 땐 최근 장을 어떻게 보세요? 최근 장세라는 게 보면 완벽하게 갇혀 있는 시장으로 저희는 보고 있고요. 닫혀 있다. 예. 어떻게 보면은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요. 너무나 모든 상황이 좀 불확실하지 않습니까? 예. 이 상황에서도 확실한 게 두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제 개인적인 신념은 절대로 시스템이 마비될 것 같은 패닉은 오지 않는다라고 믿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다고 내일 당장 그리스 문제나 뭐 스페인 문제라든지 모든 유럽의 모든 재정 위기가 해결된다고 해도 전 세계 경기가 급격히 살아날 가능성도 높지 않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코스피 자체도 뭐 크게 오를 가능성도 없고 크게 떨어질 가능성도 없는 거죠. 과거에 우리가 너무나 많은 학습 효과를 했습니다. 2, 3년간. 심지어는 지금 뭐 나타나지도 않은 피스컬 크리프 내지는 뭐 태풍 이런 염려까지 다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우리가 배운 이제 학습 효과는 하나인 것 같아요. 주식이 과도하게 떨어지면 사야 된다는 걸 느꼈고요. 그리고 너무 과도하게 실적이 수반되지 않고 주가가 올라가면 팔아야 된다는 거. 그래서 저는 뭐 확실한 거 두 가지. 패닉도 오지 않고 크게 오를 가능성도 없다. 시장 자체는 갇혀 있고요. 이 내부에서 대형주든 소형주든 종목별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 또 이익을 유지할 수 있는 기업만이 이제 주가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갇혀 있는 시장이라고 평가를 해주셨는데 역사적 경험에서 학습 효과로 보면 지금 수준은 어떻습니까? 일부 기사들을 보면 우리가 한국 시장의 전체적인 PER 수준으로 봤을 때 뭐 이 정도면 반등할 영역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사실 심정적으로 보면 과거처럼 막 패닉이나 급락이나 그런 거에 우리가 뭐 IMF 때라든지 그런 상황은 또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사실 이 자료라는 게 오류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제 애널리스트나 하우스에서 나오는 자료들을 보면 커버하는 종목이 200 종목입니다. 네. 그래서 200 종목 위주로 이제 데이터들이 나오기 때문에 전체 700개 종목을 커버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전 종목을 대상으로 한번 뽑아보니까, 작년에 상장회사 이익이 약 86조 정도 세후에 난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시가총액이 1100조죠. 1100조를 가지고 86조의 수익을 냈기 때문에 그걸 나누시면 약 7.8%가 나옵니다. 네. 우리나라의 상장회사들이 이익을 창출한 힘이 작년 기준으로 약 7.8% 정도 되는 거고요. 이거를 1로 나누시면 PER이 됩니다. PER이 얼마가 되죠? 그러면? PER이 12.8배가 되는 거죠. 작년 기준으로. 그렇게 낮지 않습니다. PER은 그렇게 싼 편은 아니고요. 올해 예상은 연초에는 뭐 30% 이익이 는다고 했지만은 지금 컨센서스가 계속 떨어져서 올해 이익이 10% 늘리기도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렇게 보면 10% 는자쳐도 PER이 한 11배 수준이기 때문에 포워드로. PER로 봐서는 그렇게 아주 매력적이진 않아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금리가 떨어졌다는 거죠. 근데 지금 저도 마음속으로는 시장이 불안하지만은 은행에 예금을 하시면 이자가 3.5%밖에 안 되죠. 근데 주식은 7.8%죠. 그러면 일드갭으로 봐서는 주식은 지금 저평가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PBR 밴드로 보면은 지금 과거 평균 정도입니다. 1.1배 수준인데 하지만은 과거 평균에서 이제 IMF 구제금융 시절이 0.4가 포함이 됐기 때문에 지금 PBR은 제가 보기에는 낮은 수준으로 보고 있고요. 거의 청산가치 근처죠. 1700이 깨지면 이제 청산가치가 깨지는 거기 때문에 그 가격으로는 가기도 어려울 거고 가면은 더 빠질지언정 주식을 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익은 그렇더라도요. 자산가치로 PBR로 보면 우리가 알만한 좋은 기업들이 뭐 정말 1배 수준에 와 있는 기업들이 많아요. 그렇죠. 근데 뭐 사실은 움직이지는 않으니까 뭐 싸다고 사실 손이 나가기가 어렵다고요. 근데 어쨌든 이익으로 봤을 때는 정확히 평가라면 그렇게 싸다고 볼 수는 없지만, 기업의 이 자산 가치로 보면 싼 주식들이 많다 하셨고요. 뭐 살 수 있는 시점이다.
연말까지 또 내년이 또 불확실해서요. 지금 이제 앞으로 투자자들이 주목해서 봐야 되는 핵심 변수는 어떤 것들입니까? 부사장님. 저는 뭐 연말이든 네. 내년이든 향후 2, 3년을 놓고 보면은 이 시대를 관통하는 핵심 변수는 단 한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조금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면은 글로벌한 경기 둔화가 될 거고요. 네. 좋게 얘기하자면 좀 성장이 둔화되고 저성장 시대로 진입을 한다라는 것 같아요. 네. 뭐 중국이 어떻게 될지, 미국이 어떻게 될지, 유럽이 어떻게 될지 누구도 예측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과거보다는 국내도 마찬가지고 해외도 마찬가지로 성장이 둔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핵심을 이제 전반적인 성장 둔화에 맞춰서 종목 선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중요하신 말씀이네요. 뭐 요즘 대선을 앞두고 시대 정신을 얘기하기도 합니다만 시대를 관통하는 중요한 이슈가 하나 있다. 그 말은 이제 우리 시장이나 미국 시장이나 유럽 시장이나 공통된 그 관심사란 말씀이실 텐데요. 예. 저성장 기조, 저성장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인데 저성장 얘기를 많이 합니다. 투자자들은 저성장 시대를 과연 저성장이라고 하는 게 기업들이 이익이 대형주들이 뭐 푹푹 자라지 않고 그러면 예. 사실 투자할 그 운신의 폭이 좀 좁아드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예. 사실은 성장이 둔화되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첫째는 불확실하고 막연한 미래 성장 가치보다는 뭔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확실한 가치를 추구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수익 가치와 자산 가치가 되는 거고요. 반면에 이대로 우리가 성장을 못하고 뭐 죽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삼성전자 같은 기업도 예를 들면 디램 산업이 성장세가 둔화되고 LCD는 거의 뭐 계속 결국은 많이 줄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을 진출을 했고 아몰레드를 하고 시스템 LSA를 하고 심지어는 바이오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성장이 둔화되면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으려는 움직임이 더 강하게 이때 나타나는 거죠. 네.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경기 순환적인 성장주가 주도를 했지만은 이제부터는 구조적 성장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엔터나 모바일 게임이나 바이오나 이런 기업들이 지금 뭐 중국 소비재 기업도 마찬가지고요. 네. 새로운 신성장주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두 가지 신성장주가 나타나게 되고 또 하나는 수익 가치와 자산 가치가 높은 주식이 같이 올라가는 이런 형태로 장이 계속 진행될 것 같습니다. 네. 네, 한국밸류자산운용 이채원 부사장님 만나 뵙고 있습니다. 예, 좋은 말씀 듣고 있죠. 이제 경기 사이클에 의해서 올랐다 떨어졌다 우리가 뭐 시크리컬 주식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주식은 이제 지금 장에서 부각받기 어렵고요. 구조적인 성장주, 신성장주, 가치주. 예, 편안하게 이채원 부사장이랑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돈을 좀 심한 말로 얘기하면 막 찍어내서 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찍어낼 그렇습니다. 수 있는 나라들이. 예. 예. 그 영향으로 우리가 사실 원하다가 강세가 되는 거고요. 예. 다만 많이 풀린 돈이 옛날처럼 그 승수 효과가 크지 않아서 지금 많이 돌지는 않는다는 건데 예. 이 엄청나게 풀린 돈들이 과연 자산시장, 주식시장에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제 보면 물은 위에서 밑으로 흐르지 않습니까? 예. 하지만 돈은 반드시 밑에서 위로 가는 습성이 있어서 예. 그러니까 이익률이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예를 들면 예금을 넣고 채권을 사면 3%밖에 안 나오지만은 어떤 기업은 일드가 10% 나온다. 그러면 그쪽으로 자산이 이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저는 배당이 높고 자산 가치가 높고 돈 잘 벌고 이러한 우량 기업으로 좀 자금이 향후 집중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앞으로는 유동성장세가 오더라도 과거처럼 뭐 차화정을 비롯한 경기 민감주가 주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어쩌면 아주 내재 가치가 높은 가치주 쪽으로 유동성장세가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다시 준비된 원고로 좀 돌아와서 변동성이 조금 커지는 장세인데 변동성 장세에서 투자자들이 가져야 될 투자 아이디어 좀 주십시오. 지금은 변동성이 이제 개별 종목별로는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코스피 전체의 변동성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거든요. 사실은. 네. 올해만 해도 거의 200포인트 이상 레인지가 더 넘어서지를 않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장이 둔화되는 상황에서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 있다면 그건 많은 프리미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한 갈래 그냥 소프트하고 사업 구조가 그다음에 지식 경제 기반이어야 될 거고 경기에 민감하지 않고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이런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가진 기업 중에서 이익을 창출하면서 주가가 충분히 싼 기업을 찾아내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수익 가치가 높고 자산 가치가 높은 쪽에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보고 있는 거는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 예. 뭐 통신이나 유틸리티 쪽에서 안정적이면서도 자기 이익을 지킬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배당이 뭐 채권의 이자율 이상으로 배당을 지급할 수 있는 기업들, 그리고 또 하나는 자산 가치가 아주 높은 기업에도 주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장이 거의 둔화되기 때문에 더 이상 새롭게 팔 우물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좀 더럽더라도 고인물을 정화해서 마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년 3월 정도 되면은 배당 압력이 아주 강해질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이런 그 배당주 또 그다음에는 이제 지주사 같은 과거처럼 부동산을 많이 가진 기업보다는 우량한 기업을 많이 갖고 있는 지주사 같은 기업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될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통신이나 유틸리티 약간 좀 방어적 성격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 자산 가치, 지분 가치가 있는 기업 이런 것들 말씀하셨고 충분히 이채원 부사장님이 말씀하실 수 있는 또 운영 스타일인데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좀 여쭤봐죠. 앞서 이제 그 구조적 성장주, 신성장주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예. 이제 뭐 엔터라든지요. 예. 내수주이면서 사실은 중국 수출해가지고 내수주이면서 수출주가 돼서 뭐 오리온이나 뭐 P가 30배, 40배 갖고 예. 그런 종목들은 어떻게 커버를 하세요? 어떻게 하세요? 네. 커버를 하고 관심을 네.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요. 물론 이제 절대 내수 업종 같은 경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 주가가 뭐 크게 올라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내 내수에서 1등을 하면서 네. 중국, 일본에 수출이 가능한 기업을 저희도 굉장히 선호를 했었고요. 네. 그런 기업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었지만은 저희는 밸류에이션이 높아지면은 주식이 미워집니다. 네. 주가가 쌀 때는 굉장히 주식을 사랑하지만은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저희는 미워지기 때문에 저희는 그쪽 비중을 많이 줄였어요, 사실은. 네. 과거에는 많이 들고 있었지만은 지금은 점점점 비중을 줄이고 특히 좀 최근에는 중소형주와 대형주 간의 괴리가 이제 균형점까지 왔습니다. 네. 지난주에. 그래서 저희는 지금은 이제 과거에는 제가 중소형주가 계속 매력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예. 지금 현재는 반반입니다. 지금은. 대형주도 매력적이고 중소형주도 매력적인 상황이 온 거죠. 예. 하여간 가격이 중요합니다. 이 세상 최고의 주식이라도 누구나 다 알고 있고 많이 알려진 주식은 크게 돈을 벌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얘기를 더 듣고 싶은데 시간이 제한돼 있어서요. 오늘 뭐 충분히 말씀하신 것 가운데 시장의 이제 구조적 변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충분히 의사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마켓리더 특급 전략 한국밸류 자산운용 이채원 부사장님 시간 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맞습니다.